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대비 등 서산 태안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일종 의원의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서산시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긴급지원 대상자 등은 무료 간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대비 등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이 충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 등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가로림만. 지난 2019년부터 충남도는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아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새로운 방안으로 해양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만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이 국가해양정원으로 1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태안 지역 화력발전소 6기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3천여 명이 감소하는 등 태안군의 경제적 손실은 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독일처럼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과 같이 비슷한 이런 선례를 좀 봐가지고 저희도 이런 기금화를 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없어지게 될 석탄 발전소의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성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서산 이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업과 논의를 시작한 끝에 해당 노선을 태안 안성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조기 착공과 준공 등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나설 방침입니다. 기업이 정부에 사업 제안서를 냈고 또 국토부가 충남도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KDI의 예타 과정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그래서 우리 태안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산 태안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성일종 의원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헬로 이슈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선거 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24시간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산시는 17일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 등입니다. 대상자 1명당 연 3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추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자가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부가 재원 확보도 하지 못한 채 무리한 청년농 육성 정책만 추진하면서 청년농들을 일용직 근로자나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증액하고 선별식 정책자금 배정 방식을 철폐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과 후계농에게 세대당 최대 5억 원의 창업, 경영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회는 정부가 2023년과 지난해 8천억 원을 배정해 조기 소진됐음에도 올해는 6천억 원으로 줄면서 청년농들이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업 특성상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영농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부 청년농들은 정부만 믿고 있다가 계약 파기나 빚 독촉에 내몰리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에서만 청년농 육성 정책 자금을 신청한 청년농이 454명이었는데 이 중 123명만 선정됐고 약 300여 명 이상의 청년농들은 자금난에 농업을 포기하거나 일용직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충남은 1,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310억 원만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당시 해당 주택은 조립식 건물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고 이불로 태국에서 귀화한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에는 전남 여수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주택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쪽방촌은 더욱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 해방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던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입니다. 15세대, 18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계양동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한파 위험은 물론 겨울철 화재 사고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소방과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 소화기 사용법이나 그다음에 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소화기 함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소화기 시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쪽방은 모두 280가구 327명입니다. 특히 이들 쪽방촌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 이상인 175명. 쪽방촌에 사는 주민 2명 중 1명은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 없이는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등 난방기기조차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판넬로만 겨울을 버티는 가구는 무려 1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탄이나 등유난로 등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없어서 하루하루 이제 그 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죠. 그래서 이제 생계 지원,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상담도 같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 욕구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시원과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보호기간인 다음 달까지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방한물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는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쪽방촌 일대의 화재 특별 안전점검 또한 진행한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과 도움의 손길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태안군이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둥이의 경우 한 명당 50%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태안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18세에서 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간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도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기관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가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운영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에게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 동행과 법률 지원, 의료 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24일부터 홍성역 앞 스마트 주차장 운영을 시작합니다. 홍성군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성역 앞 광장 부지에 170억 원을 들여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주차 위치 정보와 무인주차 관제 결제 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모두 1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홍성군은 24일부터 환승센터 운영을 시작해 설 명절 귀성객에게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홍성군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홍성역 남측에 106면 규모의 주차장도 신설했습니다. 당진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고 당진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8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고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고추 주산지로서의 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됩니다. 먼저 청양군은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4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종자와 비료, 부직포 등 영농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균일한 품질의 고추를 수확할 수 있도록 전문 육묘 업체를 통한 위탁 육묘 사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